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 박상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벤츠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량은 이제 시승차 이런 차량이 아니고 이제 저한테 출고를 했던 저희 지인이 차량 협찬을 해주게 돼서 이렇게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차량은 벤츠 GLC 220D 쿠페 21년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른 차량이고, 사실상 이번 달이 마지막 입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차량을 섭외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시승기 위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디젤 차량의 이제 시승감을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차량 외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이제 생략을 할 테고, 이 차는 좀 특별하다고 하면 제가 출고를 하면서 세로 그릴을 좀 선물로 해줬는데, 확실히 큰 SUV의 이 세로 그릴의 조합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내 간단하게 한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만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차량 자체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C클래스를 기반으로 내부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통풍 시트 당연히 빠져 있고요. 예전에는 프리미엄 등급의 통풍 시트가 포함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통풍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제 라이트 조향 이런 부분 다 그대로 그 위치에 있고, 기어 노브도 컬럼 시프트 방식으로 똑같이 자리하고 있고요. 다만 전과 달라진 점은, 원래 이제 이 핸들 부분에 차가운 크롬 계열로 마감이 됐는데, 여기를 이제 그냥 검정색 타입으로 마감을 했고, 핸들의 모양도 조금 변화를 주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 센터 페시아 조그 셔틀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약간 우주선처럼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서 잘못하면 이렇게 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약간 많이 평탄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21년식부터는 이 터치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터치 가능하고요. 터치했을 때 반응도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운행하시는 데는 정말 편하실 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을 켜놨는데, 사실 이 GLC 220D 쿠페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소음 부분 때문에 GLC 일반 300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가솔린이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디젤 자체가 소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시동 걸었을 때 내부로 들어오는 디젤 소음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물론 이게 아직 신차라는 점도 있지만, 지금 키로수가 11,500 정도 주행을 했는데 내부로 유입되는 디젤 소음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도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차가 이제 한 2년 3년이 지나면은 어떤 소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음은 적지만 수입차를 생각하시면 유지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지만큼은 이제 유류비용을 현저히 많이 줄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 D220D 쿠페 추천드리면서 한번 오늘도 좀 신명나게 차량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촬영하는 곳까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전반적인 주행감은 어떤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GLC 차량들은 모두 포매틱이기 때문에 오늘 길이 좀 많이 얼어 있는데, 그래도 부드럽게 잘 나가지고,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가 훌륭해서 초반 가속만큼은 보장이 확실히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저는 이제 세단을 타다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 차량의 포지션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일단 전방 시야가 확 트인다는 점은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키가 좀 많이 크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시트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일단은 터보렉 이런 것도 많이 없고요. 멀끔하게 잘 나가고, 브레이크도 고성능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훌륭한 제동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솔린하고 또 다른 맛이 있는 게, 가솔린들은 이제 보통 터보렉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디젤도 예외는 아니지만, 확실히 일단은 변속도 부드럽고 터보렉도 적기 때문에 주행 자체는 재밌다기보다는 쏘쏘하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차해 있을 때는 엔진 스탑앤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훨씬 더 이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지인분이 주행 거리 자체가 주말 빼고는 거의 출퇴근 거리가 10km가 안 되기 때문에
연비가 지금 9.9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장거리 주행이 잦으신 분들은 두 자릿수 거의 유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소수 때문에 한창 난리인데 뭐 이 부분도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저도 디젤 차를 몇 번 타봤는데 확실히 떨림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요. 원래 이제 떨림이 있으면 이제 핸들까지 다 떨리는데 핸들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그냥 가솔린 차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전방 유리 창문에 자세한 주행 정보 이런 거 좀 받아볼 수 있고요. 현재 키로수나 그리고 뭐 크루즈 컨트롤 관련 내용들 이런 거 싹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 자체는 이제 컴포트인데 주행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에코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연비 운전 모드고, 그리고 이제 컴포트는 우리가 평상시 이제 주행을 하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평범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핸들이 좀 더 무거워지고 서스펜션 값이 좀 더 단단해지고 엔진의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인디비주얼 모드는 그냥 이제 사용자가 설정하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설정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 조금 달리면서 스포츠로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포츠로 두게 되면은 뭐 일단 내비게이션부터 이렇게 화면도 또 바뀌고요. 얼마 전에 F타입을 타고 와서 그런지 차가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재밌진 않네요, 운전이. 이거는 재미로 탄다기보다는, 재미로 가시려면 이제 43부터 보시는 게 맞고요. 43 AMG. 근데 이제 무난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디젤, 워낙 스타일리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동급 모델이 X4랑 Q5 스포트백 정도가 될 텐데 동급 대비해서 휠베이스가 가장 넓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2열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모드 두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답답한 감은 있는데 확실히 컴포트보다 이제 변속되는 타이밍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 치고 나가는 속도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핸들이 좀 무겁다 보니까 이제 양손 운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조그맣게 패들 시프트도 있다 보니까 유사시에 패들 시프트로 이제 감속이나 아니면 이제 빠르게 뭐 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차선 유지나 그리고 이제 뭐 정속 주행 이런 옵션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뭐 어댑티브까지는 아니지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차를 갖고 오게 된 이유가 요즘 이제 추세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내연기관 중에서도 디젤 차량들은 많이 이제 물량이 현저히 적어질 거고, 가솔린 차량들 위주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위주로 차량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제 아마 GLC 쿠페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디젤 쿠페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빠른 구매 찬스를 놓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벤츠도 이제 2024년 아니면 5년 정도부터 내연기관 차량들을 싹 다 없애고 전기차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멸종 위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젤 쿠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2-3대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잡아서 이제 저희가 출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만큼은 저도 충분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이 차량 많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지금 뭐 중고차 사시는 분도 좀 의외로 높은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2월이 진짜 정말 적기라는 점 강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12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대비해서 뭐 거의 한 2-3배 이상의 물량이 풀린다고 하니까 좀 더 노려볼만 하겠죠. 너무 차가 평범한 것도 있지만 그냥 주행감 자체도 뭐 단단하기보다는 거의 부드러운 축에 속하다 보니까 이래서 뭐 패밀리카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타일 자체도 이쁘고, 그리고 뭐 이제 쿠페지만 트렁크 용량도 좀 2열 폴딩해서 넓게 쓸 수 있고,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 이제 경차 운행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뭐 취미생활로 이제 캠핑이나 이런 걸 좀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SUV를 알아보다가 GLC 디자인에 완전 꽂혀서 이제 이 차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
트렌드를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출고하는 차량들만 봐도 이제 세단보다는 SUV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게 저는 사실 디젤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이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이게 뭐 요소수가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제자리 걸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2.0 디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차부터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차는 아직 1년이 안 된 신차기도 한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방음 기술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은 극히 적다고 느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확한 리뷰를 하려면 이제 이런 신차와 3년 된 차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촬영을 해보는 게 좋은데, 근데 뭐 너무 뜬금없이 3년 된 차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자세한 비교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게 또 디젤 차들 중에서 또 디젤 차도 은근히 관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디젤 차들 중에서도 이제 뭐 안전운전 하면서 정속 주행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속 운전 하시면서 좀 밟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관리에 따라서 조금 이 엔진의 소음 부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디젤차 탔을 때 사실 얌전하게 타지는 않았고, 고속에서는 이제 밟아줄 때 밟아주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은 이 덜덜거리는 소리 듣고 부모님이 제가 왔는지를 알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컸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뭐 항상 안전운행하고 딱딱 맞춰서 운전하는 이제 딱 할배 운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게 마음의 안정감이 드는 게 제 차는 후륜 기반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포매틱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휠도 실제로 굉장히 큰 인치수에다가 타이어 폭도 나름 이제 뭐 광폭은 아니지만 적정한 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출근길 보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고 길이 많이 얼어 있는데 뭐 미끌림이나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할 수준이고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마음의 안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트가 뭐 엄청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착자감 자체도 어느 정도 쿠션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 훌륭한 편이고, 정말 이쁜 패밀리카 보시는 분들이면은 솔직히 저 같아도 이 차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리스트에 한 번쯤 들어오게 되는. 또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보이는 이 삼각별 감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BMW, 아우디 다 좋은 차고 저도 개인적으로 BMW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 삼각별 감성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디젤 차량이더라도 관심이 가고, 그리고 왜 뭐 나오는 족족이 완판이 되는지 제가 직접 타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솔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조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후에 가속성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에 디젤 차를 좋아하는데, 이 가솔린 차를 좋아하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디젤 차의 지금 매력을 느껴서 지금 약간 세뇌가 된 것 같은데, 적극 추천드릴 만큼 차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점. 물론 이제 옵션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 옵션 따질 것 같으면 국산차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이 꽝꽝 얼었네요. 네, 이렇게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냥 뭐 저는 항상 이제 고성능을 많이 타보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그런 곳에 배어 있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무난한 그런 주행 성능과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뭐 엄청난 주행감, 그리고 막 짜릿하고 막 다이나믹하고 이런 거 보면서 사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 63AMG 이런 걸 보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 차를 보시면은 뭐 패밀리카 활용도, 아니면은 일상에서 출퇴근 용도로 보실 텐데요. 이번에 출고했던 이 지인의 차량은 무려 월납입금이 2자리입니다. 2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간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7천만 원대로 합리적인 만큼 아마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나름 좋은 가격에 쓰실 수 있는데, 지금 12월에 아마 거의 소량이 입항이 되고, 내년부터는 입항의 개체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회를 놓치신다면은 아예 전기차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풀체인지 모델 보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차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이 차 저에게 문의 주시면은 여기 상단에 있는 연락처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뭐 원하시는 컬러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싹 취합을 하고 얼른 드릴 수 있도록 좀 제가 직접 발로 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스랑 장기 렌트를 담당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가 구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제가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제안 드릴 점은 저를 통해 출고를 하게 되신다면은 네, 이 세로 그릴 요거는 제가 서비스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짧았던 시승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많이들 찾으시는 차량 아니면 또 재밌는 차량 가져와서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리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